그날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나는 54년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떨림을 알았다. 불이 꺼지고 좁은 철 상자 안에서 그의 체온만이 남았다. 그는 57세 건축가. 이름은 이재훈. 아내는 4년 전 겨울에 먼저 떠났다. 나는 결혼 30년 차. 남편은 여전히 집에 있지만 침대 한쪽 끝에만 누워 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 15층에 산다. 그 사실이 이제야 무겁게 다가온다. 처음엔 독서 모임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지하 커뮤니티실. 책은 핑계였다. 나는 그저 집 밖으로 나오고 싶었고 그는 누군가와 말을 섞고 싶었을 뿐이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온 그가 나를 보았다. 한 번도 아닌 2번, 3번. 고개를 살짝 숙이는 인사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 수요일이 기다려졌다. 그 기다림이 부끄러웠다. 54세에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게. 2번째 수요일. 나는 일부러 연한 회색 니트를 입었다. 목선이 조금 내려간 옷. 거울 앞에서 목덜미를 만지며 내가 누구를 위해 이러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대답이 두려웠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만났다. 문이 닫히는 순간 향수 냄새가 섞였다. 그의 것은 나무 껍질처럼 건조하고 깊었고 내 것은 오래된 장미처럼 달콤했다. 15층에서 1층까지 고작 20초쯤. 그런데 그 20초가 너무 길었다. 그러다 불이 나갔다. 엘리베이터가 덜컥 멈췄다. 나는 비명을 삼키며 앞으로 쏠렸다. 그가 팔을 뻗어 나를 잡았다. 어둠 속에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다. 지탱하려는 동작이었을 뿐인데 30년 동안 누구도 이렇게 단단히 안아준 적이 없었다. 숨소리가 귀에 닿았다.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들릴 만큼 가까웠다. 그는 괜찮아요? 하고 물었다. 나는 내라고 했지만 거짓이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몸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았다. 불이 다시 들어왔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놓았다. 그런데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쉽게 식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은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잤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손바닥을 떠올렸다. 그리고 알았다. 이미 늦었다는 걸. 그 뒤로 우리는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먼저 전시회였다. 삼청동 갤러리. 늦가을 오후. 그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연한 회색 니트에 베이지 팬츠. 캐주얼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다. 그림 앞에서 그는 공간을 설명했다. 건축가라서 그런지 선 하나하나에 이야기를 붙였다. 이 붉은 선은 바람이 스치는 나무처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팔이 스치는 게 더 신경 쓰였다. 안쪽 전시실, 어두운 곳.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깍지를 끼는 순간 30년 만에 느껴보는 안도감. 그는 내 이마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다. 무서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이 순간이 끝날까 봐였다. 카페로 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의 아내 이야기가 나왔다. 4년 전 겨울에 떠났다. 외로웠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본 당신부터 자꾸 생각났어요. 이렇게 떨려본 적 없었어요. 나는 대답했다. 저도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테이블 위로 그의 손이 뻗어왔다. 잡았다. 카페 안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 우리는 둘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 8시, 평소처럼.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가슴 한구석이 따뜻했다. 그 후로 만남이 잦아졌다. 화요일 점심. 청담동 이탈리안. 작은 테이블. 무릎이 스쳤다. 그는 와인을 따라주며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조용한 데 가요. 그가 말했다. 나는 알았다.
그 의미를. 그의 사무실 12층. 통유리로 서울이 보였다. 문이 잠기고 딸깍 소리가 났다. 그는 나를 창가에 세워두고 뒤에서 안았다. 목덜미에 입술이 닿았다. 손이 어깨를 타고 내려와 허리를 감쌌다. 돌아섰다.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입술이 내려왔다. 키스는 처음부터 깊었다. 침이 섞이고 숨이 가빠졌다. 소파로 밀려갔다. 옷이 벗겨졌다. 블라우스 단추가 풀리는 소리. 그의 손이 내 피부를 스쳤다. 따뜻했다. 54년 만에 내 몸이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오후 5시. 일찍 퇴근하는 날. 황급히 옷을 추스르고 목에 난 자국을 스카프로 가렸다. 엘리베이터에서 그는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요. 조급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손바닥에 남은 온기가 아직도 뜨거웠다. 그날 밤 나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코를 골았다. 킹사이즈 침대, 태평양만큼 먼 거리. 나는 그의 문자를 봤다. 다음엔 끝까지 하고 싶어요. 손이 떨렸다. 저도요. 답이 갔다. 금요일, 호텔이었다. 강남 부티크 1207호. 문이 닫히자 그는 나를 안았다. 꽉. 놓치기 싫다는 듯. 키스가 시작됐다. 이번엔 망설임 없었다. 원피스 단추가 풀렸다.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검은 레이스 속옷만 남았다. 그가 셔츠를 벗었다. 단단한 가슴, 57cm곤 관리된 몸. 침대에 눕혔다. 다리 사이로 들어왔다. 피부가 닿는 순간 온기가 스며들었다. 브래지어가 풀렸다. 입술이 목을 타고 내려왔다. 쇄골, 가슴, 배.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마지막 천이 벗겨졌다. 나는 완전히 드러났다. 남편 외에 처음이었다. 그도 옷을 벗었다.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위로 올라왔다. 사랑해요. 미경아. 이름을 불렀다. 30년 만에 내 이름. 저도요. 천천히 시작됐다. 서로를 느끼며 점점 빨라졌다. 땀이 섞이고 신음이 새어나왔다. 침대가 삐걱거렸다. 창밖 오후 햇살이 쏟아졌다. 절정이 왔다. 미경아. 그가 불렀다. 재훈 씨. 동시에 터졌다. 몸이 경직되고 세상이 멈췄다. 한참 그렇게 있었다. 그가 옆으로 누워 앉았다. 땀에 젖은 몸을 껴안고 이마에 키스했다. 행복했다. 54년 만에. 호텔을 나올 때 해가 기울었다. 걸음이 가벼웠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집에 도착해 샤워했다. 피부에 남은 그의 흔적, 목 자국, 허벅지 멍. 씻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씻었다. 남편이 들어오기 전에.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다. 화요일 점심, 목요일 저녁, 호텔, 사무실, 카페. 손만 잡고 앉아있는 날도 있었다. 내 삶이 둘로 나뉘었다. 남편과의 공허한 시간, 그와의 살아있는 시간. 남편은 모른다. 내 화장, 새 옷, 향수. 그는 나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았다. 목요일 오후, 그의 사무실. 소파에서 키스했다. 그의 손이 블라우스 안으로 브래지어를 풀고 가슴을 쓰다듬었다. 문이 열렸다. 직원이었다. 외근 갔다가 서류를 가지러. 우리는 얼어붙었다. 황급히 옷을 여몄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들킬 뻔했다. 만약 남편이 알면, 소문이 나면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날 밤 거울을 봤다. 54세 얼굴. 젊어 보였다.
사랑받는다는 게 드러났다. 하지만 두려웠다. 언젠가 들킬 거라는 걸 알았다. 남편이 들어왔다. 소파에 누워 TV를 켰다. 나를 보지 않았다. 30년이 이제 남보다 멀게 느껴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그였다. 오늘 미안해요. 그래도 만나고 싶어요. 토요일 강화도로 가요. 망설였다. 하지만 답했다. 좋아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소파에서 잠든 거였다. 침대로 부르지도 않았다. 나는 혼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생활이 얼마나 갈까?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까? 꿈을 꿨다. 그와 함께 떠나는 꿈. 아무도 모르는 곳.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곳. 아침에 눈을 뜨니 베개가 젖어 있었다. 현실은 달랐다. 토요일 강화도로 갔다. 바닷가 펜션. 남편에게는 동창 모임이라고 했다. 그래. 그게 전부. 차 안에서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펜션에 도착하자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가 주황빛, 파도, 소리. 테라스에 서서 바다를 봤다. 그가 뒤에서 안았다. 귀에 속삭였다. 이혼해요. 나랑 살아요. 심장이 멈췄다. 돌아섰다. 그의 눈이 진심이었다. 54세든 60세든 상관없어요. 진짜 함께하고 싶어요. 눈물이 났다. 30년이 스쳤다. 아들 낳던 날, 남편의 손이 차가워지던 밤들. 그가 눈물을 닦아주었다. 기다릴게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바다 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나눴다. 호텔보다 깊었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다. 결정했다. 집에 돌아와 남편을 마주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그에게 말했다. 이야기 좀 해요. 그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내 표정을 보고 TV를 껐다. 나는 쏟아냈다. 외로웠어요. 투명 인간처럼 살았어요. 이름 불러줬으면, 손 잡아줬으면.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 몰랐어. 익숙해져서 소중한 걸 잊었어. 늦었어요. 내가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 누군가 생겼다는 거. 내 표정이 달라졌으니까. 이혼해요. 생각하더니 알았어. 내 잘못이 크니까 조용히 하자. 재산 반반. 30년이 끝났다. 3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다. 55번째 생일 열흘 전. 새 아파트는 압구정 근처 24평. 작지만 창이 넓었다. 빛이 잘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재훈이 커피를 내렸다. 미경아, 이름을 불렀다. 저녁엔 함께 요리했다. 이야기를 나눴다. 가끔 후회가 스쳤다. 30년을 버린 죄책감. 아들이 전화해 엄마, 괜찮아? 물을 때 세상의 수군거림. 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알았다. 눈빛이 살아있었다.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사랑해요, 미경아. 그 말이 54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제 56세. 손이 여전히 떨린다. 그가 잡아줄 때마다 그 떨림이 사라지지 않기를. 이건 늦은 사랑이 아니라 제때 온 사랑이다. 그걸 이제야 안다.